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저는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인 상황에서 이 면접을 준비한다라는 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코로나니까 안 해야지, 조금 더 끝나면 해야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다들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경쟁률 자체가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정말 이럴 때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 달려고 할 건지, 그러면 면접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건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퀴즈부터 한번 제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이 사자가 한 마리 보이시죠? 그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자예요. 선생님 설마 이 사자를 뭔지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자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사자의 몸의 길이는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꼬리 포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네, 보통 2.4m 된다고 합니다. 한번 계속 해볼까요? 이 사자는 그럼 몇 년 정도 살까요? 즉 사자의 수명은 몇 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보통 1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자의 임신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될까요? 네, 사자의 임신기간은 116일, 약 4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사자가 새끼를 낳아요. 몇 마리 정도 낳을까요? 보통 6마리 정도 난다고 하고요. 그러면 사자의 몸무게는요, 약 14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한번 사냥을 하고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몇 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약 20시간 정도는 이 사자는 배를 깔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최고 속도는 몇 킬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약 8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자를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사자를 봤을 때 저거 알고 있는 건데 라고 했지만 지금 간단한 제가 퀴즈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셨던 건가요? 잘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뻔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냥 취업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아무 곳이나 준비하게 된다면 일하는 부분에서도 더 어려운 부분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면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산업에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라는 것을 분명히 방향성을 갖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재미있던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약 2년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밴드 활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는 좀 취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취업하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본인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 건지 한번 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가 노래 많이 해봤어요. 잘해요. 상도 받았어요. 제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듣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죠. 네. 어쨌든 일어났으니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노래를 딱 듣고 났더니 이 친구는 노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꿔줘야지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력서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걸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지원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JYP라는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곳이죠. 그쵸? 엔터테이너먼트예요. 그때 제가 화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 너 나랑 가수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선생님, 제가 거기에 가수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일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이분은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조금 배워보고 혹은 그런 것들을 꾸며보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거죠. 솔직히 전 들어가서 오래 못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인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노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아이돌 친구들이 열심히 노래를 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만족이 됐던 거예요. 가끔 통화해요, 저랑. 선생님, 그때 취업, 혹은 면접 이런 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항상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하니까 제가 공연 티켓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온 적은 없어요. 네.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있었지만 관련된 일이나 이런 것은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일단은 채워야 됐어요. 솔직히 저희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쪽 해당 분야, 예를 들면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을 열심히 했습니다. 혹은 관련된 책도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적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일주일 지났는데 면접을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면접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우선은 자기소개서에 이야기했던 내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50권이라고 했거든요. 한 10권 가지고는 전문성을 나타낼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린 도서관에 먼저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처음에 서론 아시죠? 이 서론에 대한 부분만 쭉 읽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에 갔습니다. 자, 면접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왔겠죠. 왜? 자기소개서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책을 50권 읽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질문을 했고요. 관련된 책을 일일이 다 검증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없어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어떤 거가 있나요? 라고 했던 그런 질문들은 나올 수 있겠죠. 우린 또 준비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실타래라고 하죠. 예상했던 것들을 질문이 나오면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이에요. 얼만큼 성실하게 오래 다닐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컨텐츠는 좀 일단 잡고 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본인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걸 왜 시키나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미리 보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면접 오는 경우들이 많지,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거리를 이제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안에서 논리에 맞지 않거나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이력서를 꼼꼼하게 못 보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이상한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집중해서 보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뭐예요? 맞아요. 방해해 주셔야죠. 방해해야 돼. 어떻게 해요?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면접관들이 나를 첫 번째 보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면접을 계속 이어나가신다고 한다면 면접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분 자기소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면접관은 그것만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고 내 장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떨까요?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면접 준비하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이 준비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은 지원하는 회사의 스타일을 좀 파악해 주셔야 돼요. 홈페이지 정도는 보고 가셔야죠. 홈페이지에 보면은 막 인재상, 그 다음에 뭐 비전, 그리고 어떤 거 판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 만드는지, 자, 그런 것들을 쭉 보시고, 그리고 또 이 사장님이 본인의 인사말도 적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들어왔어. 그럼 도대체 이 사장님은 나에게 뭘 기대할까요? 첫 번째, 당연히 성실하게 꾸준히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당신이 어떤 가치관이나 혹은 신념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좀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 안에 있는 이 사장님의 어떤 그 쭉 써놓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멘트들이 있거든요. 자, 요것들을 살짝 써주시면요. 그 사장님이 좋아합니다. 사장님이 좋아해요. 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어떤 그 회사의 스타일이나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첫 번째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너무 튀면 안 돼요. 적어도 면접에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깔끔한 옷, 되도록이면 정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머리도 이마가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너무 길고 덥수룩한 머리는 어른들이 보기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좀 세대 차이 나죠? 그래도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표정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밝은 표정, 웃는 표정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긴장되다 보면, 면접 상황에서 긴장되다 보면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면접관이 볼 때는 쟤 나한테 불만 있나?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은 우리끼리 좀 가식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웃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진짜 웃지도 않다가 갑자기 웃는 연습해.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어디 약 먹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양치하거나 저녁에 양치할 때 거울을 보면서 살짝 웃는 연습은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표정은 상대로 하여금 똑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이 여기에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즉,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면접에서 당락이 많이 결정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기 왜 지원하셨나요?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하면, 네, 여기 들어와서 이런 것도 배워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격증도 따는 데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봉도 좋다고 해서요. 혹은 복지도 좋다고 해서 지원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것 같죠? 이거를 역지사지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왜 지원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돈도 많이 주고요. 일도 차근차근히 배우고, 그리고 여기 친구가 좋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냉고 막 다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답변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 이 회사에 무언가를 해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답변이 나오셔야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A라는 회사에서 지금 카메라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제가 조립을 해서 불량률을 줄일 수 있도록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신다면요.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을 정말 좋게 봐주실 겁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회사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요? 홈페이지. 그쵸. 홈페이지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어떤 제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는지를 좀 보신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런 거를 잘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꼭 갖고 가시는 거 좀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나오는 질문 또 있습니다. 혹시 더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죠? 마지막 해보고 싶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일단 면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요. 기본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인성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오늘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면접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몰랐는데 이거는 정말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죠? 면접 상황에서 느꼈던 진솔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어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면접을 보는 자세 혹은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선은 면접 상황에서 앉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주먹을 하나 져보시고요. 내 등 뒤쪽으로 했을 때 주먹이 하나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공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등에 붙이시거나 너무 편하게 앉아버리시면 아무래도 우리 한국의 조직 문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메리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자세는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문화나 정서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요. 자세를요, 곳곳이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를 살짝만 앞으로 살짝 숙여주시면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라도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먹에 계란 하나를 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쪽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놔 주시고 다리는 11자 형태로 해서 이 정도 자세를 유지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되게 예의 바른 친구구나 라고 하는, 그렇죠, 이 단편적인 거 하나만 보고요 이렇게 평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마를 입거나 뭐 바지를 입거나 이제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머리는 좀 묶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막 인사하거나 그러면 머리 계속 넘기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되게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우선 머리는 살짝 묶어주시는 거, 그리고 손은 이렇게 다소곳이 무릎 위에 올려놔 주시는 거. 네, 요렇게까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표정은 당연히 밝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막 안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세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앉은 자세까지는 좀 지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뻘쭘하잖아. 앞에 왔는데 언제 인사해야 되지? 인사하라고 할 때 해야 되나? 자, 면접에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내 얼굴을 본다 라고 하면은 살짝 고개만 숙여서 인사만 하시고 그대로 계속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의자 앞에 딱 서신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정중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정말 조폭처럼 뭐 90도 인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약 45도 정도로 해서 정중례로 내려갔다 올라와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예의가 바른 좀 친구겠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두 가지씩 답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자네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제 성격의 장점은 꼼꼼함입니다. 성격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려고 해 주셔야 돼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길게 듣고 집중하는데 잘 못해요, 그런 걸.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을 가장 먼저 대답을 먼저 해 주시는 거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잖아요.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듣고 나면 1초, 2초 잠깐 좀 멈추셨다가 그 다음에 네, 제 취미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갖고 가신다고 한다면 바로 살짝 멈춤으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잠깐 멈추는 그 의미가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게 어떤 질문의 의도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이게 물어보는 게 내 성격인지 혹은 내 지원 동기인지 혹은 내 1분 자기소개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때 선배님께서 이게 뭐죠? 앞에 계신 분보다는 내 중학교 선배를 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저희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입니다.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게 뭘 거예요? 아마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신감만큼은 표현해 주셔야 되겠고요. 긍정적인 멘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들어와서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 이제 막 들어와서 제가 강점은 별로 없지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긍정적인 멘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저의 리더십, 저의 창의력, 전략적 사고 이런 것보다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어서 쉬운 단어로 활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면접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은 도중에 분명히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도중에 이거 답변 못했으니까 면접 망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면접의 평가 누가 해요?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네? 뭐라고요? 라고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답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어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네? 뭐라고요? 라고 하는 형태면 이 친구는 아직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학생 티가 너무 많이 나네? 라고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 하나 정도만 좀 같이 준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면접에 대해서 살짝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더 중요한 건 실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모의 면접도 해보시고 스스로 답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웃는 모습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한번 해보시고 앉은 자세도 살짝 연습해 보신다고 한다면 면접 상황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